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시장 정리를 해보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대 강세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0.3%, 다우존스 0.1%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좀 불확실성 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리스크 부각에도 불구하고 지역은행들이 좀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나름대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 부채 한도에 대한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차분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마이크론이 6%대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또 지역 은행들도 10% 이상씩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메타가 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당히 나스닥 중심의 종목들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그에 비한다면 또 국내 주시장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내 주시장 오늘 시장이 처음에 0.6%대 강세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겨우 0.04%대 소폭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뭔가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뭔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미국 시장에서는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장중에는 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또 다시 한번 노출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좀 낙관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의 좀 긍정적인 원인이었고요. 근데 메카시 하원 의장이 실무단들의 협상이 전혀 생산적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열릴 때 가장 좀 밀접한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모습으로 보이면서 역시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4월 소매 판매 그리고 4월 산업 생산이 각각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관련된 부분이 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오늘 2천억 원대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 그래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보였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 그것도 좀 2천억 원대 이상 나름대로 공격적인 순매수를 보였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박스권입니다. 어제는 이제 61선을 깰 것 같더니 깨지 않았었고요. 오늘은 이제 바로 위에 11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은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뭔가 이평선 수렴 과정 그리고 나서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바빴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까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마무리됐고 오늘 좀 매도를 오늘은 좀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좀 매매를 좀 많이 했는데요. 가장 좀 기분이 좋았던 종목은 JYP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JYP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올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다 그런 얘기들도 작년 연말 연초에도 해드렸고 그랬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20%대 상승을 하면서 11만 5천 원대까지도 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정말 놀라울 만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1180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0%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420억 원,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컨센서스 상으로는 1분기 영업이익이 한 270억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당히 좀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했고 그만큼 오늘 좀 주가로서도 화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트와이스 그리고 엠믹스 이런 그룹들의 앨범 판매가 좀 상당히 호조되면서 실적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 스트레이키즈라던가 있지 이런 그룹들 역시 마찬가지로 콘서트 매출 상당히 좀 기여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상당히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또 모르고요. 이렇게 환호할 때 우리는
오히려 또 매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2차 전지나 이런 거 보시면 에코프로 이런 것도 한참 환호할 때 잘 가더니 금방 내려가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본다면은 일단은 좀 12만 원대 정도 가면은 절반 정도는 좀 저는 차익 실현을 하고 지켜보는 게 일단 제 전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SM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죠. SM도 막 엄청나게 올랐지만 결국은 다시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JYP 같은 경우 물론 SM 같은 그런 뭐 지분에 대한 뭐 이슈 뭐 이런 뭐 지저분한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실적을 감안했을 때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한번 목표 주가를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이러면은 뭐 12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또 뭐 13만 원, 15만 원 가려면은 앞으로도 실적이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그래도 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주식은 항상 좀 잘 팔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JYP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12만 원 정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대 상승을 하면서 9만 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산업 역시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 협회에서요.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었는데 반도체 산업의 위축된 분위기가 2분기에는 다소 완화되고 3분기부터는 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 같다. 뭐 그런 리포트, 뭐 보고서 같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은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삼성전자가 1분기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에 좀 바닥을 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다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그래도 6만 5천 원대 계속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실적에 비했을 때 주가는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주가는 1월 3일 날 7만 3천 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 좋은 거는 뭐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뭔가 M&A에 대한 그런 이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시장 3위인 키옥시와 그리고 4위인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논의 등도 좀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 결국은 이런 인수합병 이런 부분들을 속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은 뭐 다시 한번 반도체 쪽은 뭐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빙그레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빙그레가 오늘 6%대 상승을 하면서 4만 8천 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습니다. 빙그레가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역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이 2,900억 원대, 영업이익이 127억 원을 기록하면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700% 증가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가격 인상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익성 개선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음식료 업종 들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반드시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런 얘기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농심 역시 마찬가지예요. 농심도 오늘 하루 만에 7%대 상승을 하면서 40만 원대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결국 1분기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600억 원대 기록을 했고 매출액은 8,600억 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실적도 뭐 농심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해외 법인들의 실적까지 어우러지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은 저평가까지는 아니에요. PER이 막 15배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농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특히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분명 농심의 과자도 많이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 먹고 뭐 농심 아이스크림은 없나요? 네. 뭐 라면도 사 먹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생활에서 정말 이런 기업들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좀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슈퍼에서 가공식품의 가격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은 정말 주식과 가장 맞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뭐 너무 일단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정 시에는 계속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비중 확대하는 전략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모두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